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공신경망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융합보안학과 황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코드로 구현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신경망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뇌가 뉴런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는 수학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뇌에는 수백억 개의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처리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이 구조를 수학적으로 흉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입력층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층이고, 은닉층은 내부에서 패턴을 학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은닉층은 입력값을 입력층에서 받아서 가중치를 곱하고 더하는 계산을 수행하는 층입니다. 그리고 출력층은 최종 결과를 내보내는 곳입니다. 이 구조가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공신경망이 필요할까요?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 예를 들어 로지스틱 회귀 같은 모델은 뉴런이 하나뿐인 단일 판단기입니다. 간단한 데이터에는 잘 작동하지만 이미지나 음성처럼 이렇게 특성, 피처들이 많은 수만 개에 달하는 복잡한 데이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신경망은 여러 뉴런이 층을 이루어 함께 학습하기 때문에 단일 모델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존 머신러닝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는 복잡한 패턴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머신러닝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딥러닝 자체가 이런 기존 머신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인데,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인공신경망은 그 출발점이고요. 다음 발표자분께서 발표하실 7-2 신층 신경망에서는 본격적인 딥러닝을 다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다음 발표를 더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인공신경망의 기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뉴런 또는 유닛이라고 합니다. 뉴런 하나는 그냥 예 아니요를 판단하는 아주 단순한 판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뉴런 여러 개가 모이면 층이 됩니다. 같은 층 안에 뉴런들은 병렬로, 즉 동시에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 층들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아까 보셨다시피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구조를 이룹니다. 데이터가 층을 지날 때마다 점점 더 복잡한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뉴런 하나는 단순한 그냥 하나의 판단기이지만 여러 개가 층을 이루면 복잡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신경망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책에 나오는 예시인데,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션 럭키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럭키백 안에는 티셔츠, 바지, 신발 같은 패션 아이템이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입장에서는 럭키백 겉면 이미지만 보고도 저기 안에 어떤 패션 아이템이 들어있을지 그걸 알아야 재고 관리도 하고 고객에게 미리 안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몇만 개고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일이 보고 분류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문제가 바로 오늘 저희가 풀어볼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실습하기 위해 사용할 데이터셋이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이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분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데이터셋입니다. 28 곱하기 28, 784개의 픽셀이 있는 이미지가 7만 장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안에 7만 장의 이런 사진들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러한 7만 장의 사진들이 있는데 이 7만 장의 사진들이 모두 패션에 관련된 사진들, 티셔츠, 바지, 뭐 드레스, 코트, 샌들 이러한 패션 아이템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공신경망으로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류 문제를 컴퓨터로 풀어내려면 먼저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럼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만들까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글이 만든 딥러닝 라이브러리인데 신경망을 만들고 학습시킬 때 필요한 복잡한 수학 계산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케라스입니다. 케라스는 신경망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고수준 API인데요. 쉽게 말해 복잡한 수학을 직접 코딩할 필요 없이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층을 쌓기만 하면 신경망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용하는 책에서는 케라스 버전 2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텐서플로 안에 내장된 형태에서 케라스를 이렇게 임포트 해오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시된 케라스 버전 3는 텐서플로우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도 지원하는 완전히 독립적인 고수준 API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문제 풀이에서 케라스 버전 2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케라스 고수준 API를 왜 쓰는 걸까요? 이유는 세 가지인데 몇 줄만으로 신경망을 완성할 수 있는 간단함, 그리고 코드가 사람이 읽기 편한 직관성, 그리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 도구라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4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케라스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버전 2에서는 케라스를 텐서플로 안에서 불러와야 하는데 그게 from TensorFlow import keras 저 한 줄에서 코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인데 신경망에 이미지를 넣기 전에 데이터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픽셀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원래 이미지의 픽셀 값은 0에서 255 사이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 범위가 너무 넓으면 신경망 내부에서 계산할 때 숫자들이 너무 복잡하고 모델이 학습하기에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픽셀은 1이고 어떤 픽셀은 253이면 그 차이가 너무 극단적이라 모델 입장에서는 학습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픽셀 값을 255로 나눠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좁혀주는데 이 작업을 정교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교화를 하면 모든 값이 같은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학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층을 만드는 것인데요. 케라스, 레이어스, 덴스 저 코드는 모든 입력이 모든 뉴런과 빠짐없이 연결되는 층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밀집층이라고 부르는데 빽빽하게 모두 다 이렇게 뉴런과 입력 값들이 모두 빽빽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케라스 시퀀셜이라는 코드로 모델을 만드는데 층을 순서대로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덴스 층 하나뿐이지만 나중에는 여러 층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고 모델 구조를 만들었으면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단계가 2개가 있는데요. 컴파일 단계에서 먼저 학습을 준비하라고 해주는 단계인데 컴파일 단계에서는 2가지를 설정합니다. 손실 함수와 매트릭스 함수인데
손실 함수에서는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정답이 예를 들어 100인데 모델이 50이라고 하면 함수가 손실값을 이렇게 그 차이에서 나오는 손실값을 출력하는데 그 손실값을 계속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 손실 함수는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학습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지표인데 여기서는 어큐러시, 정확도를 사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컴파일 단계를 지나서 이제 fit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제 진짜 학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수에서는 이 fit 코드 한 줄로 진짜 학습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는 매개 변수가 이제 3개가 들어가는데 트레인 스케일드, 트레인 타겟, 그리고 에포크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트레인 스케일드와 트레인 타겟은 데이터 자체 값이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없고 에포크 값만 개발자가 설정해주면 되는데 에포크 값 1, 예를 들어 1 에포크는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한다는 의미고요. 에포크를 여기서 5로 정했으니까 전체 데이터를 5번 반복해서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이 반복을 많이 할수록 모델이 점점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기존 머신러닝 방법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전 발표자분들이 알려주신 로지스틱 회귀 방법을 가져왔는데 로지스틱 회귀는 81.9%, 인공신경망으로 학습했을 때는 85%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단 하나의 층만으로도 기존 방법보다 약 3% 정도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구하고 층을 더 쌓으면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 텐데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이미지, 음성처럼 복잡한 데이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뇌의 뉴런 구조를 모방해서 이 한계를 극복합니다. 층을 쌓을수록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의 의의는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직접 도와줄 필요 없이 데이터만 넣으면 스스로 패턴을 찾아 학습한다는 기존 머신러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특성 덕분에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AI 기술의 핵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